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KMW고 5D 섹터인데 지수가 굉장히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급등과 급락을 모두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두 가능성을 모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제가 좀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 가장 중요한 지수 시장을 먼저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를 좀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예전처럼 막 10%, 5% 폭락을 또 하지 않아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또 그것보다 훨씬 강하죠. 이제 특히 코스닥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저점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온 모습이고 아직 5일선을 깨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그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다음 주에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기는 하지만 이게 또 쉽게 조정이 또 받을 그럴 차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KMW 차트를 보면은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나긴 박스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47,000원부터 지금 6만 원대까지 이제 딱 단기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아래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박스권 위에서는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또 있죠. 근데 이제 5G 투자와 그 분기 실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박스권을 뚫고 앞으로 계속 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저는 여전히 5G는 올해 굉장히 유망한 섹터가 될 것 같고 지금이 어떤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가 미국에서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2조 2천억 달러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 패키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달하는 이제 4차 부양책에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이제 물 쪽이 있고 광대역 통신망이 있습니다. 광대역 통신망.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5G 통신망 쪽을 쫙 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통신 장비 업종에서 수혜가 될 만한 그런 부양책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5G가 조금 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아이폰에서 그 5G 핸드폰 그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왔는데 그때 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지금 4월 3일 날 나온 뉴스인데 5G 폰이 연내 나오는 것이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 좀 지연 없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늦어도 11월 달에는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AP 카메라 모듈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이 5G 핸드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북미의 3대 통신사가 있죠. 이제 버라이즌과 AT&T 그리고 T모바일. 그러니까 T모바일은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T모바일이랑 그 스플린트랑 합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름이 T모바일로 좀 바뀌었고요. 3대 통신사로 지금 새 등분이 돼가지고 5G 투자에 대한 그런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도 엄청나게 5G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쪽에서 그 투자가 계속 내년으로 늦어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게 격차가 굉장히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5G 투자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저의 이제 투자의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MW나 뭐 다른 5G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가 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사실 뭐 KMW 차트를 보자면은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수 자체도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해서 그치만 이게
또 그 2분기 실적이 아마 2달, 3달 정도 먼저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바로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당연히 지금부터 해가지고 10% 넘는 그런 조정을 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현금을 모두 이제 KMW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10% 조정이 왔을 때 상당히 좀 멘탈적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고 투자금이 굉장히 큰 손실이 볼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세웠어요. 조정이 없이 가는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하는데 이제 소액식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씩 소액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로 올라 버릴 경우에도 어느 정도 투자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수익금을 볼 리스크는 좀 이제 없앨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5%, 10% 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대량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의 분할 매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수익률과 수익금이 이제 크게 하락을 하겠지만 나중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수익금이 훨씬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최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정도라고 치면은 지금 무작정 2억을 다 투자를 해버리면 아까처럼 10% 빠졌을 때 손실금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1차 조정이 한 5만 4천 원까지 오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서 한 5% 정도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또 이제 2차 지지선인 5만 1천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또 이제 2천, 3천 투자하고 마지막 지지선인 4만 7천 원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거의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제 그대로 올라버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량 분할 매수를 하는 걸로 대응을 하고, 급락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량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뭐 결과적으로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금 투자금으로도 뭐 수익이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지수가 하락을 해가지고 동반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당시의 수익률은 좀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투자금이 늘어나서 결국엔 수익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또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전략을 쓰기 위해서는 절대 그 아까 보여드렸던 4만 7천 원의 지지선은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이 지금 전략이 먹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서 5G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아래 가격으로는 하락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좀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급등한 종목들 몇 종목을 보면은 지수 대비해서 그 많이 좀 덜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뚫고 상한가 가까이까지 간 그런 종목인데, 저는 KMW도 이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견고하고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매도세가 적은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좀 어떤 기관이라든가 메이저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같은 것도 좀 보면은 뭐 어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노와리스 종목을 이제 알게 돼서 무슨 뭐 몰빵 미술을 쓰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싫어하고 손실 보기 딱 좋은 그런 주식 시장에서 깡통차기 딱 좋은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매수했다가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가장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현금, 그리고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수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대응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이노아리스를 몰빵하시겠다는 것은 좀 글쎄 이게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그 리스크가 위험한 그런 방법이고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모두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절대 신용 미수를 다 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MW가 당연히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면 저도 좋겠죠. 지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최악에는 47,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단기적으로 한 20%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지금 포지션을 짜야지 여기서 바로 오르겠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뭐 지금에서야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이제 KMW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좀 올바른 그런 투자 판단과 그리고 이제 종목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